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것만은 꼭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알아두셔야 할 부모 5개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요.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꼭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명입니다. 공부 장소 그리고 공부 시간을 먼저 정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공부 시간을 정할 때 주 3회로 하는 게 좋을까요? 주 2회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5회로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매일매일 하기 부담스러우셔도요. 딱 5분, 10분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20분, 30분 이렇게 충분히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부 장소를 먼저 정해주시는데요. 공부 장소를 정할 때 여기저기가 아니라 아이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장소를 골라주시고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주시고요. 또 공부 시간을 정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5시에 할 수도 있고 7시에 할 수도 있고 뭐 학교나 학원을 갔다 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이와 항상 협의해서 공부 시간을 정해주시면 돼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학교나 학원을 갔다 와서 공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바로 갔다 와서는 내가 좀 놀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10분 정도는 내가 열심히 놀고 그리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이와 어떻게 하냐면 딱 갔다 오자마자 알람을 맞춰놓고 딱 10분을 맞춰놔요. 그럼 뜨릉뜨릉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딱 책상에 앉는 게 버릇이 돼서 이제 쭉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와 함께 협의를 해서 공부 시간과 공부 장소를 먼저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 본 것은 안 본 것이다. 이거는 정말 제가 살면서 더욱더 진리라고 생각이 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냥 보통의 아이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책을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도 나중에 기억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두 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보면 이제 조금 알겠어. 이제 이 내용을 좀 알겠어 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3번 이상 아이들이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정말 그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자, 1 곱하기 3과 3 곱하기 1 뭐가 더 클까요? 자, 즉 한 권의 책을 3번 읽는 것과 3권의 책을 한 번 읽는 것 어떤 게 더 크거나 혹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한 권의 책을 3번 읽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권의 책을 한 번 읽으면요. 이 세 권이 정확하게 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흐르는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권의 책을 3번 읽으면 그 한 권에 있는 정보가 온전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하고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는요. 정말 반복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주는 습관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개명은요. 아이의 자신감, 흥미가 먼저입니다. 아이를 절대로 꾸짖지 말아주세요. 자,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속 터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아이가 집중하지 않고 막 꼼지락 거릴 때도 있고요. 방금 공부한 건데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왜 꼼지락대? 가만히 안 있어? 혹은 방금 했는데 왜 까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꾸짖게 되면요. 아이가 공부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까먹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까먹은 건 아이들에게 또 반복시켜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이들이 지금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 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번째 개명인데요. 아이와 교감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와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예전에 했었냐면 오늘 뭐 했어? 오늘 재밌었어? 오늘 누구랑 놀았어? 라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재밌었어. 오늘 누구랑 놀았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저히 대화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랑 많은 대화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교과 생리 리딩으로 엄마표를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사실은 아이들은요. 친숙한 주제가 주어지면 입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K1으로 가르치면서
transportation을 가르치면서 which transportation do you like?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버스를 너무 타고 싶다는 거야. 버스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때 주말에 아이와 버스 투어를 가기도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fruits and vegetables이라는 유닛을 배울 때였어요. 그때 어떤 과일을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아이가 스트로베리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또 마트에 가서 이제 딸기를 사와서 딸기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many jobs를 배울 때였어요. 그때는 또 아이가 나는 파이어파이터가 너무 되고 싶다, 너무 멋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대화할 수 없는 것들을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어서 친숙한 주제를 같이 나누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넌 어떻게 생각해? 네가 좋아하는 거는 뭐야? 너라면 어떻겠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마지막인데요. 엄마도 함께 공부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옆에서 핸드폰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엄마 뭐 해? 하면서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냈죠. 그런데 지금 느낀 거는요. 엄마가 같이 공부할 때 아이들도 가장 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요. 같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하다못해 책을 보더라도요. 엄마가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지금 엄마표 영어를 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제 사춘기가 아이들이 되는 순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라고 해요. 엄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이제 엄마표 영어에서 스스로표로 떠나 보내줘야 하는 그런 때가 온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몇 년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엄마표 영어를 하는 이 순간을 또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아이들과 또 행복한 엄마표 영어 시간을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와 K1으로 미국과 읽는 리딩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하면서 얻게 된 게 바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영어 실력이에요. 엄청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요, 공부 습관이에요. 딱 그 시간이 되면 공부하는 그 습관이 잘 잡혔고요. 세 번째는 엄마와의 유대감이 정말 잘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 아이와 데이트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아이와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엄마표 영어 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계명 기억하시나요? 그 5계명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또 엄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